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버리고 떠난 옛 연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당신이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셨나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서 돈을 쓰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건강해지고 싶다면서 밤마다 야식을 시켜 먹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의심하고 밀어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이 끔찍한 자기 파괴의 본능을 완전히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브리아나 위스트의 베스트셀러 더 마운틴 이즈 유 당신이라는 산입니다. 이 책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산, 그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산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깁니다. 하지만 장담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그동안 왜 다이어트에 실패했는지,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루기만 했는지, 왜 잘 되어가는 관계를 스스로 망쳤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파괴를 나약함이나 실수 혹은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의지방약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지만 저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파괴는 당신이 당신을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뇌의 최우선 목표는 오직 생존입니다. 그리고 뇌에게 있어서 생존이란 곧 익숙함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낯선 것을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설령 그 익숙한 것이 매일 겪는 고통이나 가난, 우울함일지라도 말이죠. 뇌에게는 예측 가능한 지옥이 예측 불가능한 천국보다 훨씬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우울했다면 당신의 뇌는 우울함을 안전지대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가난했다면 당신의 뇌는 결핍을 편안함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큰 돈을 벌거나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해. 이건 우리가 알던 패턴이 아니야. 어서 원래대로 돌아가.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파괴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불안해져서 일을 망치거나 괜히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 관계를 깨뜨리거나 돈을 흥청망청 써버려서 다시 익숙한 가난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내면의 온도 조절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행복의 한계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그 에어컨이 바로 자기 파괴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책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변화를 죽음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깔린 잘못된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파괴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날까요? 저자는 아주 교묘한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가면은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를 높은 기준을 가진 훌륭한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벽주의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자기 파괴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패해서 비판받느니 아예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받을 기회조차 만들지 않겠다는 무의식의 방어기제입니다. 완벽주의자는 겉으로는 치열해 보이지만 내면은 실패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두 번째 가면은 미루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는 건 시간이 없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감정적인 저항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느껴질 지루함, 막막함, 혹은 잘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미래의 나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죠. 이건 역시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는 무의식의 발버둥입니다. 세 번째 가면은 과도한 걱정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재앙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걱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마치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하지 않기 위한 핑계입니다. 네 번째 가면은 가면 증후군, 즉 자기의심입니다.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곧 나의 무능함을 알아챌 거야.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성공을 운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하지 마, 변화하지 마, 그냥 여기에 있어라는 무의식의 속삭임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브리아나 위스트는 가장 먼저 감정을 다루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감정지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편한 감정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슬픔, 분노, 불안, 수치심이 올라오면 어떻게든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스마트폰을 보고 쇼핑을 하며 감정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감정은 터널과 같다. 터널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터널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되돌아가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폭발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폭식, 분노 조절 장애, 번아웃 등은 모두 억눌린 감정의 시체들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온전히 느낀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는 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 내 안에 지금 뜨거운 분노 덩어리가 올라오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리는구나 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의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켜야 영양분이 되듯이 감정도 소화시켜야 지혜가 됩니다. 감정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노는 나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이고, 슬픔은 무언가를 잃었다는 신호이며, 불안은 내가 성장할 기회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온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를 죽이지 말고 그가 가져온 편지를 읽으십시오. 감정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을 오를 차례입니다. 자기 파괴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 실패했던 경험,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
이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이 익숙한 과거의 정체성을 놓지 못합니다. 마치 덩치는 어른이 되었는데 아기 때 입던 옷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리아나 위스트는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당신 중 일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과거의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방어기제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감사히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단다. 하고 말이죠.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미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잔에만 물을 채울 수 있듯이 비워진 마음에만 새로운 정체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비워냈다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매일 2시간 운동하고 책을 한 권씩 읽겠어. 이런 식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무의식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뇌에 비상벨이 울리고 곧바로 강력한 자기 파괴 시스템이 가동되어 3일 만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작심삼일은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전략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은 바로 마이크로 시프트, 즉 아주 미세한 변화들입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라면 헬스장 등록이 아니라 그냥 운동복 입어보기부터 시작하세요. 책을 안 읽던 사람이라면 하루 한 줄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시시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뇌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정도는 별로 안 위험하네? 할만하네? 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무의식에 심어줍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의 무의식은 서서히 새로운 안전지대를 넓혀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위험하게 느껴졌던 행동들이 점차 익숙하고 편안한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죠.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단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수만 번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힘겹게 내면의 산을 오르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브리아나 위스트는 그것을 자기 통제, 셀프 마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자기 통제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고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과 욕구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발로 차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선택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거대하고 넘기 힘들어 보였던 그 산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는 것을요. 나를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사실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산을 정복하는 과정은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에 돌멩이 하나씩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오늘 옮길 수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은 쉬운 위로나 달콤한 성공담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직면하게 하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잘못된 사랑 방식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그 이면의 두려움을 이해하라. 둘째,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마라. 감정은 터널과 같다. 온전히 느끼고 통과해야만 비로소 해소된다. 셋째, 거대한 변화를 노리지 마라.
뇌가 저항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변화, 마이크로 시프트를 통해 서서히 새로운 안전지대를 만들어라. 혹시 지금 반복되는 문제들로 벽에 부딪힌 느낌이라면, 스스로가 가장 큰 적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산을 넘어 정상에서 만날 그 놀라운 풍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산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